한 번에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이 요구되는 부동산 거래. 그러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경우 계약과 가계약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계약을 한 뒤 24시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거나 가계약은 언제든지 계약 취소 및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의 유언비어도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데, 계약 물건을 특정하고 계약일, 잔금 등 구체적 기일을 명시한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현행법상 대상 물건과 거래 금액을 확인한 뒤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명백한 계약의 성립으로 볼 여지가 높은 것이 현실. 실제로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가계약금을 건 뒤 실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일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소위 깡통 전세가 되거나 임대인의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심지어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대규모 사기 피해도 보도되고 있는데, 예로 창원의 한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17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나 법의 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접수건 중 71%가 전세 보증금 반환일 정도로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관심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대응책으로 세입자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만 있는데, 알면 막을 수 있지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거래. 눈 뜨고 코 베이기 전에 미리 예방할 방법은 무엇일까? 네, 오늘 로포커스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볼 수도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거래가 아닐까 싶은데, 자, 실제로 이런 전월세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 변호사님? 네네. 요즘 부동산 분쟁은 사실 굉장히 그 종류와 숫자가 다양한데요. 네. 특히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갱신, 해지, 그리고 보증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은 매우 많은 분들이 상시 문의를 하시는 사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월세 계약과 관련해서 그 유형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네. 전월세 계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부터 입주 시기를 맞춰주지 않아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계약 종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사고들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임차하는 도중에 목적물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지거나 아니면 전월세 사기에 피해를 받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이내에 철회할 경우는 언제든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진 이유는 아마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에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에는 이제 물건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자보호법 거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24시간 내에 계약 체결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계약은 양측의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 시점으로부터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이 별도로 특약 조항으로 계약 철회에 대해서 협의 내용 없이 계약금이 넘어갔다고 하면 계약 취소를 하더라도 계약금은 반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집을 보러 갔다가 좀 집이 마음에 든다 하면 가계약금을 일단 걸어놓고 오잖아요. 미리 좀 보내놓고 오게 되는데, 가계약은 임시 계약이니까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정보인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못 알려진 부동산 상식인데요. 실제 집을 보러 다닐 때 괜찮은 물건이다 생각하면서 부동산에서 금방 계약될 물건이니 가계약금 걸고 가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계약은 임시 계약이니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면 돌려받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으면 돌려받는다는 특약사항을 특약 문구나 구두상으로 약속을 한 경우라면 그럴 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계약금 등을 입금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두로 약속을 받아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때도 법적 효력이 좀 있을까요? 보통 가계약금 보내긴 하잖아요. 네네. 그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랑 다르게 예. 구두 계약을 성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구두 계약은 별도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계약은 꼭 서명을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으로 구두 계약도 성립은 하는 것입니다. 예.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서 서로 의사가 일치한 부분에 관해서는 민법 563조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긴 더 쉽죠. 그래서 이제 그쵸. 그와 관련된 부분을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자 메시지로 확인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네.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분쟁의 예방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두로 좀 얘기를 하시려면 녹음해두는 방법 그게 참 좋은 것 네. 같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최근에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이 국회에서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권 변호사님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임대차 보호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국토부가 지난 5월 20일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전월세 신고제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월세 신고제 그러면 이 전월세 계약을 맺고 나서 어디 가서 뭐 신고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포함한 것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임대인이나 혹은 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그리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또 예상되는 장점, 단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 내용을 신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미리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한 예로 다가구 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선순위 전세입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계약 어떤 체결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전월세 신고제의 부작용도 존재를 합니다. 거래 신고를 하면 세입자의 주거 형태나 자산 규모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거 계층에 따른 위화감이나 계급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감춰져 있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그런 이유로 제도 시행 전에 전셋값이 상승하거나 네. 월세로 전환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단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세입자,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